6월 3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3주차 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3주차 리뷰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등과 우려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6월 3주차 리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6월 3주차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으로 금리 인하가 최소 한 2번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 중반 한때 시총 1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이틀 연속 조정받으면서 다시 시총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요, 식품과 화장품 기업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다가 주 막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 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지난 금요일에 식품, 화장품, 변압기, 헬스케어 공통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반등을 보였는데요. 선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 금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는 1.8%, 구글은 1.9%, 그 다음에 테슬라는 0.3%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3.1% 하락, 메타도 1.8% 마이너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3%,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2.5%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반도체 기업의 조정을 확인하는 한 주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 흐름입니다. 최고치를 찍고 지난 한 주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차익 실현과 향후 미래에 대한 경계감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인데, 여전히 AI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에 미국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0.2% 상승인데요. 실질적으로는 0.1%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 대비해서 부진한 지표를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은 4.257%, 국채의 2년물은 4.743%입니다. 지난주에 CPI와 PPI 발표 이후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주도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1,400원을 터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한 80불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락했던 유가가 다시 수요 증가 전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천연가스는 무더위와 전력 수요 증가 전망으로 상승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입니다. 사상 최고치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구리 가격 역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요, 5월 중순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대체적으로 거시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국제금리는 하락하고 주가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하락으로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8만 전자 특허리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동해유전 개발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의 수출 지표입니다. 자, 먼저 화장품 수출 금액인데요. 지속적으로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향 수출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색조 화장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향 수출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지표를 보겠습니다. MB라텍스인데요. 말레이시아 쪽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합니다만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특히나 MB라텍스의 단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수출 금액 역시 최근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천연 고무 가격이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와 동행성을 보이는 합성 고무 역시 상승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펄프 수입 단가, 그다음 폐지 수입 단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판지와 제지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쪽 지표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NCM 양극재인데 양극재 수출 금액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출 단가 역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개선의 시그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압기 지표입니다. 변압기 시장은 호황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대형 변압기 쪽의 수출 금액은 2달 연속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소형 변압기 쪽의 수출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쪽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향 수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쪽 지표를 하나 더 보면 조미김, 우리가 알고 있는 김 쪽의 수출 금액을 보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 수입 물량 역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 수입 물량의 증가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 유전 관련된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이 우리 그 동해 유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엑슨모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에 관련해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SK E&S, GS 에너지 등이 참석한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맥락은 일단 우리가 무시하고 팩트 위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하반기 지속해서 시장 관심을 가져올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탐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얻은 수치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 이를 교차 검증했다. 이러한 부분까지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탐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검증의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사입니다. 대만의 한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에 자사의 그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단독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또 화들짝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사실로 확인된다면 말이죠. 삼성전자와 애플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굉장히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성능의 문제가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는 3나노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이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SMC의 파운드리 지배력 강화, 그 다음에 인텔의 3나노 양산,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서의 기술력에 있어서의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해운 쪽 기사인데요. 컨테이너 운임 주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9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컨테이너 공급 과잉을 우려하던 선주와 선사들이 오히려 이제 컨테이너 발주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컨테이너 수주 계약을 지금 국내 조선사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결국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 지표 보시는 것처럼 신조선가, 중거선가 전체적으로 다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컨테이너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국내 수출 기업의 운송 비용 증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장 주도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식품주와 화장품주인데요. 금주에 제법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 막판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반등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색조 화장품, 라면, 조미김 같은 이러한 제품과
영역에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기업에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출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주에 진행되었던 조정이 시장 방향의 전환이라고 보진 않고요. 수출 개선 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쪽은 지난주에 반등을 시작했는데 주막판에 다시 또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 신고가를 보이던 SK 하이닉스 역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반등하던 레거시 전공정 장비업체 역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우려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하락,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우려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낙관적으로만 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우려가 반도체 소부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나 파운드리 쪽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우려가 더욱더 증가하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자동차 쪽을 보면요. 현기차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법인 상장건이 하나 있고 또 올 4분기에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가동권도 호재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외받던 자동차 부품주 역시 시장에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실적 대비 낮은 밸류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장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기업들은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기대와 실망이 변덕스럽게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실망감이 대부분이라서 바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NCC가 흑자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나름 가장 양호한 지표를 보이는 것이 합성고무 쪽의 지표이기 때문에 합성고무 체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반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표와 실적의 확실한 반등을 체크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시장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변압기 기업이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과 수주 점검 관점에서 변압기 기업의 지표는 꾸준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지표를 보면 소형 변압기 기업의 지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시기이고요. 조정이 온다면 지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지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반등을 보이지만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부진한 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중국의 자율주행 운행 테스트 시작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시대는 여전히 이 시대의 큰 흐름이자 방향이라고 하는 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바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은 여전히 식품과 화장품 기업이고요.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밸류가 싼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인도와 미국 공장을 투자한 이러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현기차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함께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기업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해유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 속도와 성과에 따라서 철강 기업도 몇 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가져가면서 현재 밸류가 싼 기업 중심으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기업 관련해서도 NCC와 합성고무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바닥에 계속 주가와 지표가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주도주 리스트에서 석유화학 기업을 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분기 실적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6월 3주차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